자, 본사 진행해 봅시다. 중간에 짧게 끊는 이유가 이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튕겨나가거나 업로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짧게 끊는 거예요. 자, 본사 부분을 한번 보자.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으란가. 서사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몹시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한이라고 하는 게 기가 굶주리다고 한이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과 이 추위가 내 몸을 끊어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즉 이 말은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그런 뜻입니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니은가는 의문형 종결음이었죠. 여기서는 서리법입니다. 일단심을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의에 분발하고 제 몸을 잊고 죽어야 말려 여겨.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임했다는 얘기죠. 우탁운항에 전대망태에 줌줌이 모아놓고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병과 오제. 병과라는 게 전쟁을 의미합니다. 병이 병졸이고 과가 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대유하는 표현이에요. 임진왜란을 의미합니다. 전쟁 5년 동안 감사심을 가져 있어. 감히 죽고야 말리라는 마음가짐. 용감하게 싸우다 죽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이시서펴라요. 어우, 끔찍한 말입니다. 시체를 밟고, 이시는 시체를 밟는 뜻이에요. 서펼, 피를 건너, 피바다를 건너서 이런 얘기입니다.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네는 전쟁을 몇백 전이나 지냈던가. 전투를 여러 번 치렀다는 얘기겠죠. 자, 전쟁에 임해서 죽을 고비 넘겼던 때를 회상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일신이 여가 있어. 일신이 여유가 있어서,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아보겠느냐. 돌아볼 틈이 없다. 서리법이고요.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일로장수 했는데 노가 노비죠. 장수는 긴 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이 긴 종이란 뜻인데 보통 늙은 종을 의미합니다. 늙은 종은 노주분, 노는 노비, 주는 주인이잖아요.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종은 주인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늙었어.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그러니까 얘하고 무조건 굽신굽신하지도 않아. 얘도 늙어서 이제 종노릇하기도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는데 고여충급을, 한자들이 많아서 헷갈릴 거예요. 고하다, 여는 나, 여자고요. 나에게 고하다, 봄이 왔다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봄이 왔음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겠느냐. 생각 못한다는 얘기죠. 서리법입니다. 여기는 그냥 해석 정도만 하고 심각한 뜻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박일로가 이제 전쟁 중에 의병도 일으켜서 참석하고 등등하고 그 사이에 종들은 또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일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전쟁을 치르느라.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당 문노인들, 밭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물을 노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경가색,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몸소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의 분수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을 천타할 사람이 없건만은, 신야경수와 농상경은 둘 다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실제 선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것을 천하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은, 아무리 갈고자 한들, 내가 아무리 밭을 가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로 선고, 어느 소로 갈 것인가, 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란 후에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 논이나 밭을 왜 갈아야 되냐면, 이제 겨우내 땅이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을 갖다 갈아 엎어줘야 되거든요.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땅 그 흙도 좀 무르게 되고 씨도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 땅을 손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쟁기질을 해야 될 텐데, 소가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트랙터 같은 걸로 쫙 갈 텐데 없는 거죠.
소 있는 집은 아무 집이나 있지 않습니다. 요새는 집에 이제 그 농기구들 다 갖춰놓은 그 농촌 집은 분홍들이에요. 분홍. 빈농집엔 그런 게 없죠.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집에 소가 있으면 있는 집이에요. 소 없는 그 농가도 많았거든요. 소가 농촌에서는 부의 척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로 가니 소도 없어요. 이 집에는. 한기 태심하야 가뭄이 이미 극심해서 시절이 다 늦은 제 밭갈이 할 시기가 다 늦은 때에 서주 높은 논에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열비는 뉘어다가 지나가다니까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무원수를 길 위에 근원 없는 물입니다. 빗물이죠. 길이 이제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이것을 딱 막아두고 요 물이라도 흐르게 그러니까 논이면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댄 겁니다. 반만간 데워두고 소한족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친절하라 여긴 집에 중요 구절입니다. 여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제가 언제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누군가가 소 있는 집에서 나한테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엄섬이 한 말이야. 엉성하게 한 말.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한테 빌려주겠어 계약서 꽝꽝 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뭐 이럴 수 있겠죠. 이 소 주인이 소를 딱 몰고 가니까 이 박일러가 어이구 소 참 튼튼해 보이고 좋아요 이랬더니 주인이 인사치레로 그냥 빈말로 아 예 언제 한번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그냥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어의 친교적 끈이라고 그러죠.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뭔가 말을 주고받은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의 어떤 친근감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근데 박일로 이 사람은 약간 융통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소 한번 빌려줄게요. 인사치를 했는데 메모 저 사람 소 빌려준다고 했음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여긴 집에 친절하다 여긴 집에 세상 물정을 모른 거죠. 이 사람이 순진한 겁니다. 달도 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허이허이는 허둥지둥 이렇게 서두르는 모양인데요.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가서 빌려야겠다는 소를 빌려야겠다는 생각만 앞선 거야 지금.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한 후에 양구는 오래도록 한 후에 여기 큰 기침 아하미 요거 기억할 만하네요. 이 양반들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남의 집 갔을 때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이러거나 아니면 하고 헛기침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밖에 내가 와 있어 라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리 오너라 한 것은 상당히 거만하게 하는 거고요. 하는 것은 내가 왔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요거는요.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뭐예요? 이리 오너라 하거나 문 쾅쾅쾅 그 밤에 문 두드리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오래도록 한 후에 안에서 이제 인기척을 느낀 거죠. 어이구 그 밖에 누구셔? 자 여기서부터 대화 형식이 시작됩니다. 이 누앙사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꼭 나오는 게 바로 대화 형식으로 지금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누가 말하고 누가 답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어와 근이 신고, 이 주인이 얘기한 거겠죠? 여기 좀 보라색이 주인이 얘기한 거고, 이 초록색이 이제 화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염치 없는 접니다. 하긴 이 좀 구차하게 제가 빌리러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하죠. 그래서 염치 없는 접니다라고 좀 낮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어찌와 계십니까? 초경하면은 밤 7시에서 9시예요. 자, 이때는 이제 여름이라 할지 이때는 봄이잖아요. 봄이면 이미 어두워졌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야 어두워도 이 전등을 환하게 킬 수 있지만 과거에는 촛불, 초롱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남의 집에 안 가요 거의. 그러니까 초경이 됐는데 초경도 거의 됐는데 그 어찌와 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실례죠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는 거는.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연년에 한 걸로 봐서 한두 번 빌린 게 아니군요. 해마다
이러기가 좀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공가 가난한 집에 해엄만 생각이 많아서 왔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은 이제 밭갈이에 대한 걱정이겠죠.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라고 용건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찾아온 용건. 이것은 직설적으로 소 빌리러 왔어요. 라고 한 건 아니죠. 완곡한 표현을 쓴 겁니다. 완곡한 표현. 소가 없어서 고민돼서 왔어요. 라는 말은 결국 뭐 소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이었겠지.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 못 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길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세상 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인심이 드러나 봅시다.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해서 빌려줌직도 합니다만, 야, 이거 봐봐라. 말이 달라졌어. 전에 인사치레를 할 때 뭐 언제 한번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요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뭐 공짜로도 빌려드릴 수 있고요. 뭐 좀 적당한 값을 받고 빌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 말 굳이 왜 했겠니? 응? 아이고 제가 사정해서 못 빌려주면 끝나는데 요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요거 뭔가 값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깔려 있는 거죠. 자, 빌려줄 수만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목이 밝은 숙공입니다. 수기치는 옥지읍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기에 나를 이렇게 아주 그냥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거 뭘까? 이거 치킨도 거의 그냥 치킨 아니라 프라닭 치킨. 예? 프라닭 명품 치킨은 그냥 잘 기름 떨어지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 예. 이것도 뭐 할까? 예? 한 잔에 막 그 몇십만 원 하는 명주를 취하도록 권하기에 이런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내일로 빌려줄게요 라고 큰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건넌 집 사람한테 뭐 소 빌려주기로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기가 불편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여기 못 빌려줘 라고 말하진 않았지. 이것도 완곡하게 거절한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역시 완곡한 거절한 겁니다. 이제 무슨 속마음이죠. 실히 그러하면 실제로 그러하면 아유 설마 어찌하겠느냐. 헛모덕 숙이 쓰고 축 없은 집신에 축도 없는 집신에 설피 요 설피 여기 담겨있는 감정은 좌절감입니다. 희망이 물거품이 됐죠. 그 집에서 소를 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힘없이 맥없이 물러나는 겁니다. 풍채 적은 형용에 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안 그래도 좌절감 들고 그 집에서 뒤돌아서는데 안에서 멍멍 콩콩 개가 짖어요. 그 개 소리를 듣고 물러나올 때 뭔가에 쫓기듯 오는 그리고 차라리 말이나 안 꺼냈으면 모르는데 말 꺼내고 나서 저 아랫집 사람은 저 뭐라도 이렇게 참 융숭하게 대접하던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 엄청 쪽팔린 거죠. 단순히 거절당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야, 너 좀 그렇지 않니? 저 집이 저렇게 잘 대접해갖고 내가 주기로 했거든. 넌 빈손이니? 이런 게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모감을 느끼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왔죠. 자, 부분적으로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공간 이동. 와실에 들어와전들. 와실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와는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집처럼 굉장히 조그만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누추한 집인데 누항이랑 의미가 통하는 거죠.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 안 온다 서리법이고요. 북쪽 창문에 비교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하늘 도는구나. 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대승이라는 샘도 이 대승을 본 적이 없어요. 오디세라고 합니다. 후투티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무정한 대승은 이때 무정한의 의미는요. 사심 없는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을 해둬야 돼요. 무심한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무정한 거예요.
그 대승은 인의 한을 도우는다. 자, 그런데 여기 한이라고 나왔지만 이 자체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모를 당해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밖에서 이 오디세 소리가 들려. 그래서 더욱더 내 한이 깊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감정이입은 아니라는 거지. 대승이 슬피 운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종조 주창하며 아침에 끝날 때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이나라. 자, 저 먼 들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와서 밭을 봄가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노동요 같은 걸 부르는 거지. 근데 이 즐기는 농가는 화자와 대조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굉장히 한스럽거든요. 농사 못 짓고. 근데 이 사람 농사 지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나한테는 다 흥없이 들려요. 이것도 화자의 어떤 한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정은 세상 인심, 세상 물정인데요. 세상 물정, 평소에 이 주인한테 뭐 좀 갖다 먹이고 잘하고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거 못해요. 이 사람은. 그냥 글만 읽을 줄 알고 나라에 충성심만 있고 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야박한 인심에 대한 그런 한탄입니다. 근데 이 한탄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한탄하는 거지 이 세상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술과 고기가 있으면 권당, 일가친척과 친구도 많겠지만 뭐가 있어야 친구도 사귈 텐데 이런 얘기죠. 두 주먹 비계 지고 적수공곤하는데 맨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세태 없음 말싸매 세태 인정 없는 말에 양자 하나 못 고우니 내 모습 하나 곱지 않으니 하루아침 불릴 소도 하루아침에 뭔가 이 빌려갖고 밭갈 만한 하루아침을 딱 밭갈 소도 못 빌리고 말았거든. 여기 보면 자 이게 요 부분은요 어떤 그 책에는 요 부분이 이 구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누앙사의 2번이거든요. 보통 얘가 생략돼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정 모른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죠. 야, 술과 고기가 있으면 친척도 친구도 많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도 못 빌리고 있구나. 되게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동각 번간에 취할 뜻을 가질소냐. 서리법이고요. 동쪽이랑 무덤 사이에 취할 뜻을 가질소냐. 아까운 저 소비는 볕보님도 좋으시고 소비는 쟁기입니다. 쟁기. 볕보님 하면 이것은 쟁긴 날. 쟁기라고 하는 게 쟁기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려나? 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밭을 갈 때 소에다 등에다 이렇게 딱 멍에 같은 거를 하고 가로질러요. 나무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밭을 가는 농기구인 쟁기. 여기 이제 쟁긴 날입니다. 요 쟁긴 날 요 끝에 이렇게 달아가는 요게 쟁긴 날을 보습이라고 해요. 벽보님 여기를 사람이 요걸 잡고 이랴 하고 소가 앞으로 가면 요걸 땅에다가 팍 박는 거지. 그럼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땅이 이렇게 파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운 저 소비는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구나. 감탄형이고요.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쉽게 갈겠지만 빈집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의미 없죠. 소가 없는데 쟁기 있으면 뭐해.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저 쟁기를 보고. 이제 팔려 한들 알 사람이 있어 사러 오겠냐. 안 온다는 거죠. 여기도 생략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쟁기 있으면 쓸모도 없고 춘경도 거의거다. 봄가리도 다 지나갔구나. 에이 팽개쳐 던져주다. 이게 봄가리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이 봄가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야? 더 좋은 게 있어서?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봄가리를 할 수가 없어. 나도 뭔가
농사를 짓는 이런 삶을 하고 싶은데 소가 없어서 이 현실적인 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팽개친 겁니다. 그럼 이때 팽개쳤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아싸 신난다. 노동이 해방됐다. 이거겠니? 아니에요. 탄식이죠. 절망감이에요. 매정한 세태 한탄하고 가난 때문에 충경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슬픔 같은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야지. 여기서 태도 전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태도가 전환되는지 한번 볼까요? 강호한 꿈을 꾼지 오래더니, 강호하면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이잖아요. 보통 강호한 꿈하면 강호에서 살아가겠다는 꿈, 자연을 벗어나 살아가겠다는 꿈입니다. 자연을 벗어나 살겠다는 꿈을 꾼지도 오래더니 구복이 이루하여 잊었도다. 이 자가 빠졌네요. 교재. 구복은 입과 배잖아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계가 위태로워서 이게 누가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인 생계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가 누가 되어서 이게 장애가 되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와, 잊었구나. 어주버 아는 감탄사입니다. 어주버 잊었도다. 자, 여기에 바로 현실과 이상 간의 교류와 갈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의 이상은 뭐야? 나의 꿈은 뭐? 강호한 꿈이야. 자연 친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꿈을 잊었었어. 그래서 이제 본갈이 포기했잖아요. 다시 이 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뒷부분부터는.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뭐뭐 사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자, 유비 군자들아 불렀죠? 빌리자 했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썼어요. 여기에. 유비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 이 낚싯대는 왜 빌리는 거예요? 낚시하려고. 근데 이때 낚시하려는 이유는 뭐? 밭갈이 못한 농사 못 지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No. 아니에요. 보통 사대부들이 이렇게 물가에서 낚싯대 던지는 거 있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양 있는 선비들에게 낚싯대를 빌리겠다는 건 자기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이죠. 자연과 친구가 돼요. 자연을 인격화시켰네요.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 가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백구에 이때 무심한은 우리가 고전에서 많이 본 사심 없는 그런 의미를 쓰인 거예요. 갈매기야 나한테 너 자연으로 와 또는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한다. 내가 이 자연을 즐기는 것을 금할 존재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뭐뭐 하랴. 이거는 영탄이기도 하지만 설의도 같이 됩니다. 다툴이 없을 산,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인가 이것인가 여기노라. 이게 뭔데요? 이게 자연이죠. 그래서 다툴이 없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본사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사로 가봅시다. 이제야 소빌이 맹세고 다시 맞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좀 잊어줘야 되는데요. 잊지 못하고 또 했죠? 아이고 상처가 컸어 이 사람.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무슨 뜻과 취향이 있겠느냐면 무상하다는 건 보잘것없다는 건데 그냥 겸손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세 일억 반노는 다 묵혀 던져두고 농사 포기했다는 얘기죠.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차라리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아야지. 또 나왔네요. 상처가 진짜 컸어요. 소를 빌리다 당한 수모가 너무 컸어 이 사람. 내가 내 가난과 천함을 내 빈천을 싫다고 여겨서 손을 해다고 저리가 한다고 해서 물러가겠으며 안 물러간다는 얘기고요. 남의 부귀가 부러워서 이리 와 손을 치는 거 이쪽으로 와 하고 부르는 거죠. 나한테 오겠느냐 나 오겠느냐 안 온다 서리법입니다. 요거는 요 구절은 됐고 위와 밑에가 인간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으냐 서리법이죠. 운명론 태도고요.
가난타 이제 죽고 또 가염따라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부유하다고 해서 100년 살겠느냐. 원원과 석순은 다 중국의 부자들입니다.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석순이는 몇 해를 살았던가. 다 그래봐야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죠. 빈이 무원을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 그것을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 생애가 이러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서러운 뜻은 없다. 나는 뭐 하겠다? 빈이 무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정신승리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느라. 단사표음하면 하나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표음하면 표주박의 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놀러 갈 때 잔뜩 먹고 싸갈 수도 있는데 김밥 한 줄에 생수 하나. 500리터짜리. 그게 이제 단사표음이죠. 그래서 보통 소박한 음식이고요. 가난한 어떤 삶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도 족하다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안분지족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누항 있죠. 그 다음에 뭐 단사표음. 단사표음의 다른 말이 이제 단표자입니다. 단표자. 뭐 보리밥, 풋나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박주, 산채. 박주는 뭐 막걸리 같은 탁한 술과 산채는 산나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박하거나 누추한 이런 거잖아요. 주제가 보통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 거야라는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안분지족의 삶을 표현한 겁니다. 평생의 한 뜻이 온포, 온은 따뜻하고 포는 배부른 거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른 데는 없다. 물질적인 어떤 풍족함이 있진 않았다. 태평천하에 충효로 이를 삼아. 화형제, 형제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신붕, 붕우는 친구입니다. 법붕이니까 친구간에 믿음이 있고 형제간에 뭐 화목하고 친구간에 믿음이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왜다?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서리법입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 밖에 뭐 밖에? 여기 있습니다. 비니무원, 안분지족, 충효, 화영제, 신붕과 같은 요런 거 외에 남은 일은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살겠다. 이런 태도죠. 이것이 운명론적인 태도입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뭐 나는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하면서 마음을 졌네요. 자, 결사는 비니무원의 삶을 추구하면서 충효 우의 신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화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도 참가했었어요. 전쟁에 갔다 와서는 너무 궁핍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몸소 농사를 지으려고 해. 근데 소가 없어서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와. 그리고 세상에 그런 물정 몰랐던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앞으로는 자연 속에서 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유기적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었었어요. 자, 본문 해석을 쭉 마쳤네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